워낙 방대해 일반인들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세법, 알면 이익이고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세법에 관한 이야기, 이신욱 고민회계사 만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너무 바쁜 시기인데 이렇게 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이 한참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기간인데 다음 달 18일까지 세금 신고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작년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본인이 뭐 신분이 변경됐다던가 아니면 뭐 결혼을 했다던가 아니면 자녀가 대학을 갔던가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이 있는데 그런 변동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셔서 만약에 회계사를 갖다가 만약에 회계사의 서비스를 맡긴다면 그런 부분은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 만약 기존에 그 회계 서비스를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 그냥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뭐 아이가 뭐 대학을 갔다 뭐 이런 그렇죠.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렇죠. 얘기를 해드려야 왜냐하면 되는군요. 그게 또 크레딧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당연히 많은 그 세금 보고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당연히 여쭤볼 거예요. 혹시나 그래도 그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면 본인이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터보텍스 같은 세금 신고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자기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요. 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것과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것의 차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터보텍스로 하시는 경우 뭐 편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계사나 뭐 여러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 그 오랫동안의 경험과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뤘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을 갖다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팩트 파인딩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뭐 신분이 변동됐고 아니면 뭐 결혼했고 그러면 가능한 한 한번 전문가를 찾아서 한번 의뢰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면 이익이 되지만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공제나 감면제도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보면 그 우리가 언더 인컴 텍스 크레딧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일정 그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그 경우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좀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크레딧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나 빼뜨릴 수가 있는 부분도 생기고 또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이제 부부가 이제 외부에 일을 하러 가시는데 자녀를 그때는 이제 뭐 데이케어 센터나 어디 맡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 또한 공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혹시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금 보고 하시기 전에 좀 부랴부랴 하시지 말고 좀 점검을 하시고 나서 세금 보고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주식 같은 금융 자산을 증식하려면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고 또 위험성도 있어서 투자용 부동산으로 눈길을 돌리는 한인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용 거래를 할 때 혹은 1가구 1주택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양도 차익으로 인한 세금을 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양도 차익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신 그 가격에 대해서만 그 세금을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셨던 그 가격 물건에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파셨던 가격이 있으면 그 차익에 대해서 내시게 되고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돼서 파실 때 혹시나 그 뭐 수수료 나가잖아요. 그 관련된 비용들도 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한 사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시당초에 같은 물건을 사셨을 때 그리고 그 보유하던 그 기간 중에 만약에 크게 고치신 게 있고 그 주택을 그렇다면 그런 비용들 또한 그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파실 때 그만큼 그 차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꼼꼼히 짚어서 잘 찾아보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본인의 라이프타임 이벤트가 있다면 또는 뭐 이 주택을 만약에 사고 팔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발생하기 전에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은 전문가를 찾아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렇겠네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인지 유독 세무감사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세무감사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뭐 확률은 솔직히 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에 본인이 사실대로 그리고 또 그 팩트대로 세금 보고를 하셨다면 그리고 관련된 그 증빙 서류가 있다면 너무 그 세무 감사에 대해서 너무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편지를 받으셨다. 네. 그렇다면은 그 세금 보고를 해주셨던 그 전문가가 있다면 그분한테 가셔가지고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 편지를 받았는데 나는 아니 몰라, 나는 아니야,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리스폰스도 없고. 그런 경우는 나중에 더 큰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받으시면 반드시 IRS 해당 기관에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떤 사항인지 확인을 하시던가 아니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팬데믹 때 PPP를 비롯한 경기 부양 자금을 받은 업주들이 많고 또 올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네. 주의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그 PPP 탕감 받는 부분, 네. 만약에 PPP는 기본적으로 론입니다. 네. 그 연방정부 레벨에서는 그거는 이제 비과세 소득이에요. 하지만 오너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본금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세금 보고시에 그 기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버지니아 주정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일정 금액까지만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을 하고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과세 소득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짚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ERC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Employee Retention Credit 같은 경우는 팬데믹 기간 중에 페이롤로 지급한 경우가 있으면 일정 금액만큼 IRS에서 크레딧을 준 거예요. 네. 사업체 입장에서는 기존에 그 페이롤 그 리포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정부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좀 감면받은 부분 있는데 크레딧만큼 그것을 다시 재보고를 해서 크레딧 받은 만큼은 비용을 줄여줘서 다시 세금 추정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 역시도 뭐 회계사나 그렇죠. 세무사하고 꼼꼼하게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결국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관련된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으시겠습니다. 만약에요, 세금을 당장 내기 힘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연기나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뭐 세금 보고를 했는데 보니까 제가 뭐 많이 조금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지금 당장 많이 못 내게 됐어요. 그 세금을. 그런 경우에는 정부의 IRS나 주정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고요. 분할 납부 신청. 그리고 만약에 저는 근데 아예 솔직히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가령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버는 돈이 있는데 버는 돈에 비해서 낼 돈, 다른 뭐 빚이 너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IRS에서는 그 상황을 판단을 해서 발생한 그 세금을 많이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것도 한번 전문가를, 만약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증명해야 되는 서류가 또 굉장히 많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가령 뭐 내가 현재 재산이 얼마큼 있고 현재 내가 갚을 게 얼마다, 그런 걸 다 증명을 보여줘야 됩니다. IRS에. 영세한 한인 업주들이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고 상대하는 일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회계사들이 한인 기업으로부터 세무 회계 대행을 의뢰하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시나요? 보통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 회계사 사무실, 물론 당연히 다른 회계 업무를 해주는 그런 사업체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그 장부기장, 그리고 일반 세금 보고 또는 뭐 인건비, 페이롤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해드려요. 그래서 혹시나 뭐 본인 스스로 할 수는 있겠지만, 혹시 보니까 사업주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못하는 경우, 그 경우에도 회계사를 찾아주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여러 가지 조금 그런 각종 규제나 이런 뭐 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좀 컨설테이션 받는 게 좀 좋으시잖아요. 물론 주위에 막 좋은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회계사나 이런 분들은 솔직히 그 관련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 번쯤은 뭐 사업 시작하시기 전에 또는 사업 중이라도 뭐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하여 드립니다. 네. 인공지능 AI가 발달하면서 전문직 직종 일자리가 점점 더 위축될 거라는 뉴스들이 종종 나옵니다. 현재 회계 서비스 업종에 AI가 쓰이고 있나요? 전 모르겠습니다. 사용을 안 하시고 계신가 봐요. 저는 AI를 한번 써보려고 최근에 뭐 챗 GPT인가? 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 활용은 좀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가령 뭐 관련된 뭐 규정을 찾을 때
나는 IRS 세금 보고 마감일이 언제야? 그러면 혹시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게 이제 너무 발달이 되면 정말 일거리가 많이 없어지시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제 생각에는 당연히 언젠가는 그 컴퓨터의 발달 속도, AI 발달 속도를 봤을 때 조만간 아마 많은 분야에서 AI가 좀 많이 커버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조금 분석적인 측면이나 조금 그런 감성적인 측면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제가 물어봐 드릴 거 있을까요? 됐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으시죠, 지금? 죄송해요, 제가. 아니에요. 말씀 너무 잘해주셨어요.